네, 5시 36분 돼갑니다. 게시판 잠깐 보고 인터뷰 넘어갈 건데요. 토토하하님, 5시 17분에 늦은 출석입니다. 산책 나갔다 왔는데 낙엽에 물이 제대로 들었네요. 와, 이 짧은 글 하나에 눈가가 좀 촉촉해지려고 그러고 기분이 묘해집니다. 좀 우울해지기도 하고, 술을 한잔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낙엽에 물이 제대로 들었네요. 오늘의 댓글로 모시고자 합니다. 가을을 제대로 담아주신 것 같습니다. 러브투님, 이제는 팟빵에서 독립해야 할 시기다. 시스템 담당 직원 좀 뽑으셔서 앞으로 시스템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로드맵 내놓아야 한다. 웹 기획 및 관리자 한 사람, 웹 디자이너 한 사람, 웹 프로그래머 한 사람, 최소 3사람을 무엇보다도 우선해서 좀 뽑아주십시오. 이사진 및 경영진 님들, 이러셨는데요. 저도 그냥 이사진에 들어가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청취자분들께서는 뭐 무슨 얘기인가 하실 수 있지만, 저는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FM 진출을 좀 요모조모 알아봤었습니다. 우선 당장 공중파, 지상파식 FM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굉장히 많고, 그 전에 우리가 기존 제도 언론권으로 편입하는 거거든요. 방송윤리위원회 심의도 당연히 받아야 하는 거고요. 그렇지만 FM 채널을 얻게 되면은 누릴 수 있는, 또는 커지는 힘, 이건 뭐 두말할 필요 없이 크고요. 근데 바로 공중파 지금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자동차나 집안에서 라디오로 바로 들을 수 있는 FM으로 갈 수 있는 것은 거의 현 단계에서는 무망하고요. 소출력 FM이라고 지역별로 하는 게 있습니다. 뭐 분당 FM, 마포 FM, 경남 어디에도 한 군데 있고 광주에도 있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전국적으로 지금 7개가 그렇게 방송을 하고 있어요. 1와트에서 3와트 정도인데 가청권이 5km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밖에는 갖질 못합니다. 그리고 소출력 FM은 자체 보도 뉴스를 할 수 없습니다. 뉴스 전문 채널의 것을 받아서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물론 편법들로 하고는 있지만 그런 점이 있어서 좀 난항이고요.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게 전용 앱이겠죠. 동영상까지를 하면은 뭐 앱 트래픽 문제 때문에 그렇지만 라디오만은 앱으로 좀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 문제는 계속 논의 중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웹 관련 이런 전문가들을 당연히 뽑아야겠죠. 뽑는데 지금 뭐 인력 사정도 재정 문제 고려해서 뽑아야 하는 점이 있고요. 이분들을 모실 때 우리가 어떤 플랫폼으로 갈 건지를 먼저 정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인원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이 깊어져서 죄송합니다. 이 사진들 새로 뽑아놨는데 성에 안 차게 일하는 것 같아서 좀 답답하시죠? 예, 최선은 다합니다만 저희들 능력의 한계일 수도 있고 저희가 처해 있는 물적 토대의 한계, 이 점도 좀 그렇습니다. 없는 돈을 빚내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일반 회사 같으면 차입 경영을 어떨지 모르지만 협동조합에서 차입 경영 이런 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아무튼 팟빵 체제에서 졸업해야 된다고는 맞다고 봅니다. 자, 어제 포도 생산자와 경매사 연쇄 인터뷰를 했는데 경매사의 인터뷰 중에 뭐 전자 경매로 가고 있다, 이것이 마치 공정한 경매의 상징인 것처럼 그분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인터뷰를 하다가 그냥 문자 메시지로 통보만 해주는 거, 그게 무슨 공정성이나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긴 했는데 후기에 보니까 어떤 분께서 그 전자경매라는 것은 신뢰성이나 공정성과는 무관하다, 일본 같은데 안 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분이 조금 호도하는 듯한 말씀을 하셨다라고 지적해 주셨고요. 최초로 저에게 제보를 해서 월요일과 수요일 연쇄 인터뷰를 하게 된 그 포도 생산 농가 분께서 어제 방송을 들으시고 여기 팟빵에 쓰여지지가 않아서 제게 카톡으로 올렸는데 중요한 발언이라고 생각돼서 조금 길지만 이분의 추가 인터뷰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십시오. 읽겠습니다. 게시판에 올리려고 했는데 등록이 되질 않아서 카톡으로 보냅니다. 어제 인터뷰에 대해서 몇 자 적습니다. 전자경매가 공정경매를 상징하는 것처럼 경매사분은 말씀하셨는데 사실과 다릅니다. 가까운 일본만 해도 수경매를 하고 있습니다. 손으로 하는 경매. 부동산 경매 법정에서 전자경매를 실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자계표 말고 수계표로 돌아가자는 주장과 상통하지 않습니까? 농가에 고전처럼 전해 내려오는 말이 있습니다. 꾸준하게 일정한 물량을 계속 올려보내야 가격을 잘 받을 수 있다. 가격이 잘 나왔다고 다음날 더 많이 올려보내면 가격을 후려친다. 중도매인들이 그걸 가장 싫어한다. 그 반대로 하는 것도 싫어한다. 이거 참 비유 맞추기 힘들겠네요. 공판장을 여기저기 바꿔 다니면 또 싫어한다. 이 말을 물류 기사들이 해마다 전해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어제 고길석 팀장님의 발언 중에도 있었습니다. 어떤 가격을 주건 순응하고 몇 년을 버티면 가격을 잘 주겠다는 뜻입니다. 길들이기인가요? 아니면 열정페이일까요? 반대로 풀어보면 몇 년간 그런 부당함을 견뎌내면 그 후에 보상해주마 이런 뜻도 되겠죠. 그런데 고작 1,000원 정도 차이가 난다면야 감내하겠죠. 품질이 훨씬 못한 이웃농가의 것이 이웃농가 제품, 이웃농가 소출품, 말이 어렵네. 이웃농가 농산물의 가격이 더 잘 나오는 걸 보고 분통을 터뜨리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증거를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금품 상납 의혹은 이번 인터뷰에서 빠졌지만 이런 의혹을 포함하여 불편부당한 경매가 진행되어야 할 겁니다. 이분 잠깐 문장을 좀 엉키신 것 같습니다. 이런 의혹을 포함해서 불편부당한 경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네. 이름에 가격을 매기고 있다는 사실을 실토하고 마치 그것이 정당한 일인 양 호도하는데 엇비슷한 품질인데 박스당 몇천 원씩 차이가 생기면 총 출하량으로 따지면 엄청난 손실이 발생합니다. 생산자에게는. 이것이 부당한 처사를 견디면서 감내할 만한 수준일까요? 몇 번의 인터뷰로 해결될 일이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만 조금이라도 불공정하다면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네. 다음에 경매제도의 또 다른 문제점을 제기해보고자 합니다. 오늘도 수고해 주십시오. 제법 긴 글이셨는데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쓰신 거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농축수산부에서 이거 버르장물 완전히 뜯어 고쳐야 합니다. 선거 때만 되면 새벽에 꼭 가락동 어디 가가지고 김 호호 내면서 그림 하나 찍고 들어오잖아요, 후보들. 그러면서 수십 단계여서 밭에서는 100원인데 소비자는 4,000원? 그럼 또 그 다음날 신문들 크게 씁니다. 그리고는 끝이었어요. 그러니까 안 고쳐졌고 농민들만 억울했고요. 경매사분들도 무슨 하신 말씀은 있겠지만, 네. 투명치 않은 점 고쳐야죠. 후기에 남겨져 있는 댓글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국물업스타님께서 이제 실시간 참여는 안 되시니까 후기에 남겨주셨는데 이건 너무나 기발하고 탁월하고 문장까지 훌륭해서 오늘의 댓글 2로 모십니다. 11월 4일 2시 23분에 남기신 건데 어버이 연합들 역사교과서 찬성 시위하는 사진에 이렇게 다셨습니다. 주름 때문에 늙음이 추한 게 아니다. 주름을 계급장 삼아 큰 소리치며 아무 데서나 주름 잡는 게 추한 거다. 이 양반들 볼 때마다 느끼는 바지만 늙어도 조용히 곱게 늙어야겠다. 네, 이 외에도 주신 분들, 어울공방님, 광주에 계시죠? 나무 일 하시는 분 반갑습니다. 댓글 남기기 힘드시다면서 이렇게 남겨주셔서 대단히들 감사합니다. 경제뉴스, 진짜 인터뷰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민 라디오를 또 국민 TV를 읽는다? 미디어 협동조합 콘텐츠의 관문, 국민 TV 뉴스를 아시나요? 뉴스K 등 국민 TV의 모든 기사, 조간 브리핑 등 국민 라디오의 인기 콘텐츠, 주요 방송의 녹취와 뉴스메이커와의 대담, 주요 원고 대본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국민 라디오와 국민 TV를 한눈에 만나세요. news.국민.tv 모바일 접속은 m.news.국민.tv.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진짜 인터뷰입니다. 네, 메르스 때도 아주 깔끔한 정리 솜씨와 의학 상식을 쉽게 풀어주셔서 많은 궁금증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셨던 분이죠.
청취자분들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노환규 전 의사협회 회장님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목소리는 여전히 카랑카랑하시군요. 예, WHO라 그러면 우리가 껍벅 죽어야 하는, 그리고 공신력을 인정하는 몇 되지 않은 국제기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분께서 거기 사무국장 맡으셨고, 물론 아까운 일로 네. 서거하시긴 하셨지만, 거기에서 뭐 햄, 소세지, 그 다음에 붉은 살코기 이런 것들, 제초제, 담배 등과 함께 1급 발암물질이라 가지고, 아휴, 그 어휘부터가 깜짝 놀랐는데, 며칠 있다가 자기들이 또 스르르 꼬리를 내리더라고요. 너무 많이 먹지는 말자라는 거다, 이런 얘기인데. 네. 의사로서, 그리고 이 분야의 뭐 방계 전문가라고 하실 수 있는데, WHO의 1급 발암물질, 이거 위험성을 과장한 겁니까?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번 발표는 적절했고, 네. 오히려 좀 늦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게 주장하시는 근거는요? 네. 이제, 이번에 뭐 WHO에서 이제 상세하게 설명을, 했지만, 예. 예를 들어서 가공육과 적색육이 이제, 전체, 인류의 건강을 얼만큼, 해가 되는가. 예를 들면, 이제 담배하고 비교를 해서, 예. 그런 어떤 정량적인 평가를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고, 예. 지금 이 가공육 그리고 적색육과 암 발생과의 인과관계가 얼만큼 있는가, 그것에 대한 보고를 이제 낸 것이고요. 예. 그래서 그것이 이제 분명하게 밝혀진, 그래서 이것은 확실하다, 거의 확실하다라고 할 때 이제 저희가 그 1급 이제 분류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그룹 1이죠. 그리고 아마도 관련있다라고 할 때 이제 2군 분류를 하는데, 그에 따라서 이번에 이제 분류를 한 것이고, 예. 이것은 그동안 여러 차례 이제 많은 의학 그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것들을 이제 공식적으로 확인했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혹시요, 네. WHO 발표가 나오던 날 미국 컨슈머 리포터인가에서 미국에서 팔리고 있는 모든 소세지나 육가공 식품을 조사를 해봤더니 심지어 네. 사람 인체 DNA도 나오고 뭐 표시, 그레디언트, 표시된 것과 실제가 많이 달랐고 위생 상태가 엉망이었다. 그거에 근거해서 WHO가 한 거기 때문에 미국에서 팔리고 있는 소세지나 햄 이런 것들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건 아니었습니까? 이제 유럽에서 그렇게 좀 반발을 많이 했고요. 네. 또 이제 그런 특히나 그 육가공 제품들이 이제 유럽에서 많이 생산이 되기 때문에 유럽에서 이제 강력하게 반발을 했던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미국 시장에서 팔리고 있는 육가공 식품들 대부분은 유럽에서 이렇게 수입해다가. 그런 뜻이 아니라 예. 이제 지금 육가공 식품들이 유럽에서 많이 지금 종류도 많이 그 중소기업들도 많고 예. 이제 다양한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이제 국민들이 즐겨 먹는 식품이고, 그래서 이제 더 크게 유럽 쪽에서 반발을 했던 것 같은데, 네. 그런 어떤 첨가물이나 그런 것에 의한다기보다 WHO 발표에 따르면 이 적색육을 이제 가공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적색육을 우리가 열 처리를 해서 뭐 이제 구워서 먹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렇죠. 그 열 처리를 할 때 또 이제 가공육이라는 것이 이제 대부분 그 열 처리를 해서 가공을 하기 때문에 예. 그때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그 발암 물질로 확인된 것들이 나온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뭐 오염이나 또는 여러 가지 첨가물로 인한 그런 발암의 위험성을 높인다는 것과는 무관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논점의 가르마가 좀 타지는 것 같아요. 열을 가했을 때 붉은색 살코기가 일어나는 변화, 이거에 지금 주의하자 이 말씀이신 거죠? 네, 저도 이제 이 화학적인 건 자세히는 모르지만, 예. 이거 이제 열을 가하면 나이트로소 컴파운드, 폴리사이클 아로마틱, 하이드로카본 이런 이제 발암 물질들이 나온다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대장 직장암의 발생률을 높인다. 그런 인과관계가 이제 가공육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네. 1군으로 분류를 했고, 네. 그리고 적색육은 그보다는 떨어지지만 상당한 관련성이 있다라고 이제 인정이 되기 때문에
2A군으로 이제 알겠습니다. 포함시키는 거죠. 네. 1군과 2군으로 분류됐던 건 그런 연유인 거고 대개 고기는 구워 먹거나 아니면 삶아 먹거나 이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네. 날로 먹는 일은 거의 없을 거고. 네. 네. 근데 한국 사람들 물론 이제 수육이라는 문화도 있지만 네. 뭐 대부분의 음식점에 가면 이렇게 구워서 먹어요. 직화를 네, 하건 뭐 그렇습니다. 중탕을 하건. 그런데 어쨌거나 그 불로 가열시켜서 익히는 과정에서는 조금 안 좋은 게 있으니 그러면 그냥 옛날 어머니 할머니들이 해주시던 그 수육 이런 게 차라리 덜 나쁘다 이건가요? 안 그래도 이제 WHO에서 이거 발표하면서 또 Q&A를 만들었는데 네. 그러면 뭐 날로 먹거나 다른 방법으로 하면은 좀 더 안전하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WHO는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연구가 안 돼 있다 그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추정은 할 수 있지만 뭐 확실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인 거죠. WHO 조사팀들은 수육 문화가 외국에는 잘 없어서 그걸 서베이를 그렇죠? 못했을까요? 아마도 그럴 걸로 생각이 듭니다. 네. 대한의사협회에서도 우리 국민의 가공육 섭취 수준은 그렇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발표했어요. 지금 우리 노 의장님, 노 전 의협회장님과는 조금 뉘앙스가 다르게 들리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의사협회 그 발표는 제가 전직 의사협회장이지만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WHO에서는 그 이제 위험성을 알린 것이고요. 이걸 담배로 만약에 이제 그 예를 든다면 담배를 많이 피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암 발생률이 올라간다. 그래서 그런 인과관계에 대해서 WHO가 만약에 발표를 했을 때 과연 의사협회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담배 많이 피지 않기 때문에 이제 정말로 그렇다고 할 때 그래서 걱정할 게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건가? 그건 아닌 거죠. 담배를 많이 태는 분들이 위험한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담배를 적게 피거나 피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경고이기 때문에 그 메시지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의사협회에서 나서서 우리의 가공육 섭취량이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적색육 섭취량도 많지 않기 때문에 그다지 그렇게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 이런 것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지금 적색육 섭취량이 적다라고 하는 발표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식약처에서도 그렇게 발표했는데요. 그동안 이 농림수산부에서 발표한 저희 적색육의 섭취량을 본다면 우리나라 성인 기준으로 하루에 100g이 넘습니다. 돼지고기와 소고기 딱 두 가지만 합해도 지금 하루 섭취량이 100g이 넘는 것으로 그동안 발표가 됐는데 갑자기 이거를 확 낮춰서 한 60g 수준이다. 그렇게 발표한 것도 근거가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주 분명한 본인의 입장, WHO건 의협이건 간에 관계없이 분명한 본인의 입장을 되게 전문가들 여쭤보면요.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두리뭉실해서 다 듣고 나면은 so what? 그래서 어쩌란 말이지 좀 그런 경우가 있는데 노 의장님은 뭐 약간의 반발을 감수하고라도 분명하게 해주시니까 메시지는 확실합니다. 어쨌거나 많이 먹지는 말자. 이거는 확실한 것 같네요. 직화 고기도 좀 줄이고요. 한 것이죠. 알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 이전부터 굉장히 많은 의학 연구를 통해서 이것이 계속 경고가 되어 왔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2013년도에도 한 유럽 사람들 45만 명을 추적을 했더니 가공육을 많이 먹으면 조기 사망 위험이 크게 올라간다. 그런 이제 연구도 많이 됐고 또 언론에도 많이 나왔고 이것을 이번에 WHO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저희가 부인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미를 축소해서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고 계속해서 제기되었던 문제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킨 거다.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간을 짧게 드려서 죄송하지만 메시지는 확실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강윤의 오늘이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또 뭐 비 소식도 있고 추워진다고 하는데 내일 금요일 오후 4시 반에 어김없이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